이투수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1등급만을 생각하는 영어과 그레이스 쌤입니다. 자, 오늘은 23학년도 사관학교 1차 영어 시험에 대한 대비 전략을 함께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드디어 23학년도 사관학교와 동일 같은 날 경찰대의 모집 요강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촬영하고 있는 오늘은 이제 7월 1일, 그래서 이제 6월 달에 대해 이제 원서 접수는 끝난 상태이고요. 정확히 시험 날짜는 7월 30일 토요일입니다. 시험 이 시간을 빌어 근데 준비하는 모든 친구들에게 응원의 메시지, 열심히 파이팅! 넌 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이제 먼저 드리고 싶었고요. 이렇게 모집 요강이 발표가 됐고 날짜가 정해진 만큼 우리가 다시 한번 심기일전을 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온 친구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지금부터가 정말 진짜 시작이거든요. 수능도 그러하지만 모든 시험의 마지막 마무리 정말 중요합니다. 합격,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소중한 시간이니만큼 지금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고요. 어떻게 하면 합격을 향한 골든로드, 황금길을 내가 쟁취할 수가 있을까 잘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정확하게 약 한 달 정도 남았잖아요. 7월 30일이니까. 그래서 남은 한 달 동안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고요. 특히나 사관학교 시험 문제는 이제 국어, 수학과 더불어 영어도 국어, 수학만큼이나 비중이 거의 동일하거나 약간밖에 차이가 없기 때문에 물론 이제 사관학교가 여러 군데가 있으니 약간씩 대동소이합니다. 그렇지만은 공통적으로 영어가 비중이 굉장히 큰 만큼 또한 아직 혹시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이게 좀 여러 가지 그 유형들이 많기 때문에 전형에서도 마지막까지 내가 1차 시험도 물론 무조건 잘 보는 게 중요하겠지만 2차도 있고요. 마지막에 대수능 있잖아. 대수능까지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무조건 영어 1등급을 받아야 마지막 최종 합격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수험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아왔어요. 그건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뭐 급햄들은 해마다 합격생들이 선생님이 배출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 어려움들을 선생님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마지막까지 1차 시험은 물론 중요하지만 수능까지도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1등급을 받아야 우리가 안정적으로 합격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누구나 할 수 있죠. 하지만 그냥 수능도 물론 그러하거니와 사관학교 문제는 수능에 비해서도 훨씬 오픈이 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략 싸움이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특이한 사항이 있었어요. 작년 시험이었죠. 그러니까 22학년도 사관학교 1차 영어 시험에서 엄청나게 큰 변화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놀라면서 이걸 하나하나 파악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걸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올해 시험에서 유리하게 발휘할 수가 있겠죠.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것은 영어뿐만이 아니라 국영수 세 과목이 모두 다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45문항이었던 것이 전체 30문항, 어마어마하게 많이 줄었죠. 15지문이나 줄었는데 그러면 나이스라고 하기 전에 좀 우리가 좀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인 여러분들의 체감 난이도는 어떠했을까? 총 원래 70분으로 주어졌던 시간이 50분, 국어도 똑같습니다. 30문항에 50분. 그래서 이 50분이면 결코 길지는 않지만 30문항이면 우리가 비벼볼 만하다. 그리고 순간 우리가 그냥 얼핏 대충 봤을 때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뉴스가 있습니다. 바로 듣기가 제외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어가 그래서 가장 큰 변화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것이 무슨 선택 과목 이런 거를 이제 차치하고 아무래도 이제 그 출제진들의 의중을 명확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 이게 듣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아무래도 물론 이제 개개인별로 취약한 부분이 다를 수는 있지만 영어 독해에 비해서는 듣기가 난이도가 좀 어떻습니까? 조금 쉽다라는, 상대적으로 쉽다라는 느낌이 분명히 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1번에서부터 6번, 6지문이 출제가 되었었는데 그런데 사실은 조금 웃긴 거는 무늬만 듣기였다. 분명히 듣기 시험이 듣기 유형인데 우리가 듣고서 푸는 게 아니었다. 영어 독해와 똑같았다. 그래서 굉장히 좀 우스꽝스러워. 전 이제 볼 때마다 이제 수업할 때마다 약간 폭소를 터뜨리긴 했는데 어쨌든 그걸 계속 유지를 했던 것이 바로 작년에 듣기가 제외됐습니다. 그러면 1번이 무슨 유형이 됐느냐? 듣기에서 어법으로 바뀌었어요. 이것도 저희가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상대적으로 쉽게 느낄 수 있는 유형이 없어졌기 때문에 호락호락하지만은 않겠구나.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이게 문항이 줄었잖아요. 근데 배점은 똑같기 때문에 4점짜리가 두둥 등장했습니다. 원래는 가장 높은 배점이 3점짜리고 나머지가 2점이었는데 하나씩 플러스 1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표시가 이제 3점은 표시가 문항별로 안 돼 있고요. 강의에서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이제 어렵다고 느끼는 소위 말하는 빈칸, 오답률 탑5 이런 유형, 빈칸, 뭐 순삽 이런 애들이 이제 4점짜리가 배점이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근데 이거는 호재인가요? 어법하고 어휘가 1, 2, 3, 4번으로 나와요. 그런데 어법이 원래는 어휘와 함께 총 4문항씩 기출이 됐었는데 2문항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나이스죠. 여러분 문법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게다가 작년 얘기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처음 바뀌었잖아. 작년에 어법 문제를 보니까 너무 쉽게 나온 거지. 저 여기서 너무 쉽다라는 건 상대적인 거예요. 지금까지 기출 문제를 보면은 어법 문제가 좀 쉬운 문제도 있었지만 굉장히 이게 수능에 비해 차이점이 뭐냐면 좀 디테일한 부분까지 물어보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 어렵게 느끼는 골치가 아픈 유형이다라고 말씀드렸고 문항이 4문항이나 나왔기 때문에 비중이 컸죠. 그런데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어휘도 무난하게 나왔던 올해는 그러니까 22학년도 시험은 작년 시험은 무난하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오호 이러면은 자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영어 때문에 영어가 비중이 정말 중요하단 말이 사관학교에서는 당락을 정하는데 영어가 자신이 없었던 친구들에게는 너무너무 좋은 소식 아닌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을 해볼 만하다. 좋은 기회가 왔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확실히 맞습니다만 근데 좀 우리가 이거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빈칸 문제는 한 문항이 감소가 됐어요. 줄었어요. 한 문항 줄었어요. 그것도 좋긴 한데 근데 이거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총 배점이 기존에 13점이었던 게 문항은 줄었는데 15점이 돼버렸어요. 왜 그래요? 4점짜리가 빵빵빵. 예, 빈칸 문제 4문항 나왔거든요. 5문항이었는데 한 문항 줄어가지고 4문항 나왔는데 한 문항 빼고 3문항이 다 4점이에요. 4점. 그러니까 이게 총 배점이 높아졌다. 이러면은 또 조금 얘기가 우리가 조금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난이도는 어땠느냐. 난이도는 제가 뭐 지금은 이거를 하나하나 지금 다 수업이 아니니까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 수는 있지만 그래도 말씀을 드리면은 저기 난이도가 아까 어법 어휘가 조금 수월하게 나왔다 그랬잖아요. 쉽게 나왔다 예년에 비해서.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하셔야 될 게 작년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국어하고 수학에서 선택 과목 이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영어 때문에 또 너무 애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니까 약간 난이도를 조절을 해주신 것 같아요. 올해는 또 알 수가 없거든요. 원래대로 이제 다 돌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오히려 이 어법 어휘는 쉽게 느껴졌었던 반면에 빈칸은 난이도가 다른 유형에 비해 더 어렵게 느껴진 체감 난이도가 높았던 왜냐면 수능하고 항상 비교를 해보거든요. 이 빈칸이 되게 웃긴 게 사관학교 빈칸이 수능보다 좀 쉬운 느낌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선지의 마법이죠. 수능하고 이거 비비기가 좀 그래서 오히려 선지가 매력적인 오답이 좀 매력적인 선지가 덜하기 때문에 사관학교 문제가 상대적으로 정확하게 말씀드렸어요. 그 이유를 실질적으로 지문의 난이도 자체가 낮다기보다는 너무 추상적이거나 이런 부분도 좀 덜하긴 해요. 상대적으로. 그러나 선지에서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수능에서는 너무너무 매력적인 선지들이 있는 반면에 직접 풀어보신 친구는 알잖아요. 나머지는 뭐 근처도 안 가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적으로 정답을 푸는 게 좀 수월했다. 뭐 22학년도도 그래 했지만 근데 지문의 난이도 자체는 예년보다 더 높아졌다. 진짜 현행 수능처럼 굉장히 추상적인 내용들도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순삽 같은 경우에는 두 문항이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부각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 순삽 좀 어려워하는 부분. 게다가 이제 삽입에서 하나가 이제 4점짜리 배점이 됐고요. 반면에 이제 흐름우가 우리가 상대적으로 쉽다고 느끼는 그 유형에 한 문제가 이제 감소가 된 거죠. 그러니까 쉬운 문제만 없어진 거예요. 쉬운 문제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제대로 그렇다고 해서 막연하게 두려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왕 이제 준비를 하면서 좀 우리가 좀 쉽게 생각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 그러나 저는 평소에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이제 사관학교 강의를 이제 진행을 하기도 하고 제 이제 기본 강의의 독해 바이블, 리딩 스킬, 수능을 목표로 하는 강좌에서도 사관학교 문제를 다룹니다. 가끔씩.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거 생각보다 잘 모르시죠? 사관학교 문제랑 수능이랑 출제 코드가 동일합니다. 근데 이게 정말 몇 년 안 됐어요. 정말 최근의 일이거든요. 예, 제가 그래서 이제 그 최근에 변화된 사관학교 기출 문제들을 이렇게 좀 다 정리를 해드립니다. 제 강의에서.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이 어디다? 그 정도는 알아야지.
너 수능도 봐야 된다니까 사관학교 경찰대 준비하는 친구들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지. 그렇게 해야 하고. 그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이 평가원입니다. 그 평가원의 교수님들 동일한 물론 뭐 구성 인원은 약간씩 변화할 수 있으나 그 기관이 똑같이 사관학교. 원래는 사관학교도 경찰대처럼 기존의 그 사관학교 교수님들이 내셨어요. 근데 그래서 굉장히 괴리감이 있었죠. 디테일한 거 많이 물어보고 약간 공무원 시험 같은 이런 느낌. 이게 굉장히 고난도 탭스 뭐 이런 느낌이 좀 없잖아 있었는데 경찰대는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체 출제. 그러나 사관학교는 이제 평가원으로 기관이 옮겨와서 같은 교수님들이 내신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수능하고 기출되는 유형이 똑같습니다. 뭐 여기서 언급은 따로 안 드렸지만은 우리가 대입학이라고 하거나 목적 뭐 이런 거 있잖아. 함축, 의미, 추론 이런 지문들도 다 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한 번 공부할 때 수능 대비하면서 사관학교는 이제 거기에 맞춰 기본 실력이 중요한 건 너무 당연하고요. 그러니까 사관학교 이거 공부를 어떻게 하나요?라고 이제 궁금한 친구들이 질문을 정말 많이 하시는데 그 중요한 거는 기본 실력이야. 이거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영어 시험이 동일합니다. 공무원 시험도 그렇고요. 토익 탭스테프도 똑같아요. 다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를 기초로 우리가 탄탄히 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지금 같이 시험 한 달 전에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그 시험 유형을 뽀개버리는 겁니다. 그거는 정말 근데 생각보다 시간이 정말 짧게 걸려요. 근데 처음부터 기본 실력이 뭐죠? 기본적인 영어 어휘, 구문, 해석 이거잖아요. 논리, 독해, 글을 읽어 내려가는 능력, 바라보는 단락 전개 방식을 파악하는 능력, 국어 실력이죠. 이제 이런 것들이 장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닦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처음부터 시험만 기출문제만 푼다. 절대 1점 점수 이상 오르지 않습니다. 이러면 합격권이 안 돼요. 반드시 승리하려는 전략은요. 언제나 똑같습니다. 고전이에요. 그러니까 기본 실력을 바탕으로 그 위에 이제 간단하게 짧은 시간, 빠른 시간 안에 그러면은 탁탁탁 보여요. 시험 유형에 맞춰서 정리를 하시고 뭐 시험 시간 관리를 하시거나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거예요. 자, 절대적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정리를 해봤을 때 시간 부족이 수능보다 당연히 시간 부족이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확실한 이제 전략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오늘 드리고 싶은 이제 말씀인데 아까 좀 전까지 계속 자연스럽게 제가 녹여냈기 때문에 뭐라고요? 다 별거 없다. 기본 실력. 내가 수능을 대비하면서 달려왔던 그 기본 실력들 거기에다가 이제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이제 반드시 시험 유형을 그러니까 실제로 사관학교 문제는 어떻게 기출이 되는지 파악은 한번 해보셔야 되겠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수능과 비교했을 때 난이도는 어휘나 구문 같은 경우에는 어렵습니다. 작년이 조금 수월하게 나온 느낌이 없잖아 있어서 그렇지 기존에 이제 기출 문제들을 보면은 실제 수능보다 어휘나 본문에 사용된 어휘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은 군사 용어나 정치 용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능에서 기출되는 어휘들보다는 약간 난이도가 높습니다. 만 정답은 언제나 있는 자리에 있다. 이거는 수능하고 다르지 않아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수능도 아직까지 막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는 큰일 납니다. 정말 큰일 나요. 거기 제가 완곡하게 표현한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반드시 수능뿐만이 아니라 사관학교도 이제 전략이 필요한데 사실 핵심은 이거죠. 시험 문제는 빨리 풀어야 돼. 정답은 있는 자리에 있고 예컨대 대입학 같은 경우는 투투가 다란 말이야. 수능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빠르게 해결하되 이제 사관학교 문제 같은 경우에는 빈칸, 순삽 이게 이제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는 이제 수능은 1등급만 맞으면 되지만 얘네는 무조건 다 맞아야 된단 말이야. 다 맞춰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답률을 높이기 위한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일단 사관학교 기출문제를 토대로 해서 오답률이 높은 빈칸, 순삽 유형을 집중적인 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은 23학년도 대비 굿모닝 사관학교를 오늘 7월 1일 이제 개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정말 많은 학생들이 특히 우리 이제 급햄들 그레이스 선생님과 함께하는 급햄들이 착실하게 성실하게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해마다 사관학교 입시 지원을 하는 친구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수강 후기를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해마다 이 강좌를 통해서 합격생들을 배출한 명예의 강좌입니다. 사실 처음에는 제 수강생들, 급햄들을 위한 서비스 강좌 차원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점점 해마다 많은 학생들이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있어서 또한 지금 여기에서는 다루지 못해서 좀 아쉽지만 경찰대 친구 합격생도 제복 멋진 제복을 입고 선생님과 테시스 찍었던 기록이 있는 만큼 한번 살펴보시면서 여러분들도 힘을 난 할 수 있다.
라는 희망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제 사관학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경찰대가 더 심할 줄 알았는데 사관학교가 학칙이 너무 엄격해서 그 학교의 뭐 설명회 이런 것들은 허용을 하는데 일선 학교들 있잖아, 고등학교. 근데 여기는 이제 사교육이잖아. 그래서 영상을 같이 하기에는 조금 제약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이렇게 우리 후배들,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한테 선배들이죠. 급햄 선배들 데리고 합격생 데리고 와서 얘기하고 싶었지만 아직은 이제 그렇게 못한 것은 이 말씀을 양해를 이제 드렸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는 여러분들 차례라는 거. 올해는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즐겁고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선생님과 꼭 합격의 기쁨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단 9강입니다. 그래서 9강이면 정말 짧잖아요. 그래서 최신 4개년 기출은 물론 바뀐 유형별 문풀 전략까지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공부를 착실하게 해온 친구들도 딱 마지막에 요 특수화된 이 사관학교만을 위한 시험에 대비를 하셔가지고 딱 끝내면 여러분은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저 그쌤이요. 여러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화이팅!